2024년 웰다잉 포럼 16회, 이번이 시즌 2 제7회가 되죠. 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대 박유상 교수님 모시고 전통 한의 사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보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연사를 한 분 모셨는데요. 에, 한약을 인류학이라는 커다란 이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고 그 지평을 넓혀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태우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 교실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의 그 말씀 주제는 노년 건강과 생애말, 동아시아 의학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하시기 전에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을. 에, 김 교수님은 이제 인류학자시고요.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욕 지립대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로 정치문화 철학과 의료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의료에 내재한 그 사유 방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제 존재론적 인류학을 만나시면서 다시 기후에 대한 연구로 지평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중에 몇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의 공조로 나왔고요. 또 다른 공조로 아프면 보이는 것들, 한국 사회의 아픔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의원의 인류학, 몸, 마음, 자연을 연결하는 사이와 치유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불순의 철학, 얽힘, 교차와 상관작용의 동아시아 존재론, 또 다른 논문으로서는 치유로서의 인간-식물 관계, 존재론적 인류학으로 다시 읽는 동아시아 본초론이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기후몸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한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 의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분을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또 김 교수님은 인류학자로서 한의대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희 나라에. 이런 면에서 참 특이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 50분 정도 교수님 강연 듣고, 2, 30분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회를 하면서 코멘트와 또 질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코멘트를 주시고 또 질문을 해 놓으시면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김태우라고 합니다. 예, 지영애 교수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따로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뭐 보통 뭐 어떤 걸 했고,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소개를 할 때 또 약간 네거티브한 소개도 하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좀 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의대에 있지만은 한의대 교수이지만 한의사가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청중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도 좀 필요한 어떤 정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그 화면을 공유하고 제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공유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 건강과 생애말, 동아시아 의학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그 제목으로 봐서는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뭐 주 제목에서는 노년 건강, 생애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아시아 의학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제부터 조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오늘 강의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아시아라는 어떤 그 의학인데요. 동아시아 의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의학은 이게 근대화되고요. 근대 이후에 각각의 어떤 국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칸포의학이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중국의학, 북한에서는 고려의학, 한국에서는 한의학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이 다른 만큼 또 동아시아 의학이 특히 이 근대 어떤 국가들이 생겨나고 나서는 그 국가들마다의 제도와 어떤 의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이들이 조금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다시피 기라든지 음양, 오행, 사시 같은 개념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침, 침을 또 침치료를 공유를 하지요. 그리고 이 처방이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처방은 또 뭐 본초 여기서는 약재로서는 어떤 그런 식물들 그리고 뭐 동물성 약재도 있고 강물성 약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인삼이라든지 뭐 구기자라든지 하수오라든지 황기라든지 그런 어떤 약재들을 조합해서 예,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조합을 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약들로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이 처방의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각각의 의학들이 차이가 있지만 또한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 중에서 특히 오늘 제가 이 동아시아 의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노년에 대한 생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뭐 특정 어떤 의학을 이 각 국가에 있는 특정 의학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동아시아 의학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년에 대한 생애에 대한 관점들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의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인류학적 관점으로 이 동아시아 의학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인류학적 관점으로 동아시아 의학을 한번 읽어본다. 그런 생각으로 동아시아 의학이라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은 그런 어떤 문장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읽어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거기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년에 대한 관점, 생애에 대한 관점, 생애 말에 대한 논의도 생애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야기할 내용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비교 문화 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생애에 대한 생각, 생애 말에 대한 생각은 이런 동아시아 의학의 관점 보다는 그 외의 어떤 이 주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다른 관점을 한번 비춰보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어떤 인류학자들은 비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문화 저문화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이런 노년과 생애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키워드로 좀 생각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노년이란 말인데요. 제목에도 노년 건강과 생애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년이란 말을 우리가 뭐 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년 건강이라고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는데요. 이 노년이 어떤 노년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년. 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되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회마다 시대마다 노년에 대한 생각이 예, 같지는 않겠죠.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로마 시대 노년과 지금 한국 사회 노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년 여러분들 로마 시대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원로원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 노년들이 정치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노년들이 나이가 일단 그 핵심적인 정치를 하려면은 이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노년은 아주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추앙받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노년은 로마 시대 노년하고 좀 다르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어떤 그런 노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고 개념이 있고 생각의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뭐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생애에 대한 이야기, 생애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럼 노년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물어보는 어떤 그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노년, 어떤 식으로 약간 표상될까요, 여러분? 한국의 노년. 그 지영애 교수님이시나, 아니면 그 조명진 교수님, 께서 혹시 이렇게 그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청중 역할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질병,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크로닉하게 이렇게 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예. 모습들이 가장 먼저 좀 떠오릅니다. 아, 예. 예, 예, 예. 제가 여기 저도 이제 생각나는 걸 몇 개 적어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한 그 항목과 일치하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제가, 예, 종로삼가 그 예,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어, 예, 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 분들이 이렇게 생각나네요.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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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로상가에서, 가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시죠. 그죠? 노년들께서 많이 모이시는데, 그 특정 지역에 또 이렇게 노년들이 모인다는 것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사회문화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 종로 3가에 있는 노년들이 많은 부분이 남성 노년들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우리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음. 뭐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한다. 요즘 뭐 예, 거기 뭐 어디 카페를 간다든지, 그죠? 커피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 사용을 많이 하죠. 이렇게 네. 그 무인으로, 그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어, 저도 이렇게 가면은 뭐, 그 보면 뭐 물어보는 게 또 되게 많아가지고 어리둥절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기계 자체에 또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노년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도우미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병원 그 조명희 선생님께서도 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가면 또 이렇게 그 키오스크 같이 해서 무슨 뭐 어떤 접수를 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처방전을 출력하는 기계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또 옆에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또 한국의 노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에 특히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점점 되면서 여름에 되면 우리가 그 문자를 많이 받죠, 그죠? 재난 문자를 많이 받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예, 어르신들은 실내에 머물러 시라는 어떤 그런 문자들을 받고 있죠. 예, 기후변화가 예, 점점 더 심각하게 되면서 제가 또 그 아까 지영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경희대학교 기후몸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예,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간의 몸과 몸들의 모임인 사회와 어떤 기후의 어떤 그런 연결성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아주 특징적인 어떤 내용이고 특히 노년과 관계된 어떤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한국 사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예, 제가 적은 뭐 답 아닌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무료 지하철의 수혜자다. 예, 아, 이게 뭐 논쟁도 있죠, 그죠? 예, 지하철 계속해서 예, 65세 이상의 노년을 무료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예, 그 조명진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답입니다. 예, 질병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어떤 거죠. 예. 그리고 만성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노년을 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국의 노년 뭐 그 외에도 뭐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네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죠, 그죠? 음, 예, 그리고 뭔가 좀 케어가 필요한 사람, 뭔가 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 지하철 뭐 무료 같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상 지어져 있는 것이 한국의 노년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그 일상적이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노년과 그 노년이 또 예, 생애 말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던져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경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어떻게 표상되고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또 어떤 존재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여기 계시는 어떤 청중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관점, 그런 관점이 지금 한국 사회 노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예, 그런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비교 인류학적인 어떤 그런 예,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결국 제 말씀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노년과 생애말 여기 이제 노년의 따옴표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노년이라는 것이 예, 한국의 노년이 있다는 것이 과거 로마의 노년이 있듯이 그리고 뭐 노년들이 아주 많은 유럽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노년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 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생애말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노년, 그리고 생애말, 그리고 죽음의 문제, 노년과 생애말 죽음의 문제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예, 같이 해보고 싶은 예, 내용입니다. 자, 생애에 대해서 예, 오늘 그 노년 건강과 생애말이라는 어떤 그 주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흥미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 생로병사 이게 뭐 생애 그죠?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다는 어떤 이런 생애. 근데 생애에서 이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고자 하는 게 오늘 예, 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게 노에 대한 그죠? 또 병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에 대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노년 건강이라고 노에 대한 내용이 많겠죠, 그죠? 근데 여기 생애에서 약간 노가 튑니다. 어떤 면에서 튀는 것 같습니까? 생, 노, 병, 사에서 노가 어떤 면에서 좀 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예, 과정, 예, 과정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미리 이렇게 그 조명진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유한 것도 아닌데, 예, 너무 잘 이렇게 오늘 다음 슬라이드를 본 것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예. 노를 제외하면은, 예, 사건 위주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사, 죽는다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애가 있다면은 그 생애가 사건과 사건으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엄청난 사건, 죽는다는 엄청난 사건. 또 병도 그렇죠, 그죠? 병도 어떤 이 질병을 앓는다는 것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노는 좀 다릅니다. 노는 어떤 그 생애의 변화를 이렇게 노에 이제 담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이 생로병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를 제외하고는 사건 위주의 생애라고 했는데 요즘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도 사건의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해지는 어떤 생애의 어떤 그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노년은 한국 사회 노년은 사건 위주의 생애에 포함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하면 생로병사도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로병사 말고. 예.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이런 어떤 생애도 있죠, 그죠? 예. 이건 어떤 그런 세대별로 유년, 청년, 중년, 노년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로병사도 이렇게 이 하이픈으로 연결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년, 청년, 중년, 노년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경향이 분명한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사이에 연결해 놓은 어떤 이런 연결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구두점이 유효한 어떤 그런 어떤 사회인 것 같은지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은지 어떤가요? 저는 이것이 아주 분절적으로 이 어떤 세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원래 이거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죠? 유년, 청년, 중년, 노년은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각각 이렇게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는 없고 조각난 세대만 남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 중년, 노년이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한. 음. 그리고 특히 이 특정 세대가 권력적인 어떤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력적이란 말을 제가 이제 사용해 봤는데요. 뭐 썩자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한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죠? 어느 세대가.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청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젊음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들은 조금 이렇게 뒷전에 있는 어떤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특히 중요한 어떤 음, 청년으로부터 다 표상되죠. 그 노년은 어떤 식으로 표상이 됩니까? 청년이 아닌 세대. 예.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또 중요한 어떤 노년과 청년, 중년도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그 중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중자 가운데 중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약간 낀 세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청년과 노년 사이에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분리해서 장년과 중년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특히 청년과 노년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는
이 청년이 또 특히 강조되고 어떤 이 중심적인 어떤 세대가 되고 또 한국 사회에 또 노년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담론이 있죠. 안티에이징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 화장품에도 쓰고 그죠? 예, 많이 이렇게 그냥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용어들이 어쩌면은 이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개념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티에이징은 말 그대로 에이징, 노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최대한 늦추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인데 그런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부분이 특히 청년을 강조하면서 노년을 최대한 멀리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경향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노년을, 어, 안티에이징으로 정의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티에이징은 실패로 쓰이는, 안티에이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징이 되어버렸으니까, 에이즈드 된 어떤 그런 세대로서, 안티에이징은 실패로서 노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안티에이징 같은 어떤, 용어들, 말들, 담론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어떤 사회에서는 청년이 강조되는 만큼 또한 노년들은 어떤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오늘 좀 많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의료와 질병화된 어떤 노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노년이 질병하고 가깝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질병과 가까운 어떤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또 질병과 너무 이렇게 가깝게 있는 어떤 그런 세대로서 어떤 생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강조된 그래서 질병화된 어떤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대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의료화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화는 어, 그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제가 한번 다른 제 논문에서 정의를 해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의료화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의 영역이 정폭되면서 기존의 의료의 영역 밖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예, 의료 영역으로 편입되고 의료의 논리에 의해 재해석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정폭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 거의 어떤 세대 전체에 이렇게 의료라는 영역이 퍼져 있는 세대뿐만 아니고 각각의 어떤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포섭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력해지는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어떤 노년과 관계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회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옛날에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죠. 그죠? 어떤 그런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고 거기서 노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꼭 자기 어떤 손자가 아니더라도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양육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이 어떤 예의가 없다든지 뭐 어떤 그런 사회적 규범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어떤 동네 어른들이 혼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이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고 어떤 양육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앞에 또 말했다시피 노년이라는 어떤 그런 세대는
약간 사회의 어떤 뒷전에 가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지도하는 어떤 그런 교육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떤 그런 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세대는 모든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 같이 어떤 교육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핵가족화 되면서 없어지고,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 자라나는 세대의 사회화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그 ADHD 같은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영역까지 포함되는 어떤 의료 영역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양육의 역할을 의료의 영역에서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예로서 그, 그런 어떤 이 어린 세대들에 대한 어떤 병명들, 예, 뭐 성조숙증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한 어떤 ADHD 같은 경우에, 특히 이 ADHD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회적인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교육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부각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A가 A가 attention이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뭐 이 주의력이라는 것이 또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국의 어떤 사회의 어떤 교육열과 또 연결돼서 한국적인 어떤 ADHD의 어떤 그런 생각들, 개념들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의료 영역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 문화적 영역들이 포섭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의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료화를 뭐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예를 들면은 뭐 세대를 이렇게 양육시키는 어떤 면에서는 젊은 세대를 양육시키는 면에서는 핵가족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료에서 그런 영역 역할을 해주는 어떤 부분도 있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의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화라는 것이 생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태어나고 죽는 생로병사라고 아까 생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어떤 생과 사에서 사이에 아주 많은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어떤 통과 의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태어나서 아기들이 또 예방 접종을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요즘 뭐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병명이 없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DSM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영역에서 이렇게 병명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업데이트 되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뭐 너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것도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병명이죠. 이게 뭐 취약기 아동들이 이 보호자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세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ADHD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조숙증이라고 한다든지 요즘 뭐 성조숙증 뭐 클리닉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얼마 전에 WHO에서 또 중독으로 이렇게 규정된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경우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년이 되면 고지혈증, 고혈압, 갱년기 장애 그리고 치매, 연명치료 같은 방식으로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생과 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의 어떤 그런 병명들,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애를 우리가 어떤 그런 의료의 어떤 그런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어떤 의료의 통과 의료의 어떤 그런 지점들로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생애가 의료의 영향력 속에, 의료화의 어떤 그런 장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료화가 특히 노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화된 어떤 노년은, 의료가 생애를 설명한 어떤 시대 속에서 의료화된 노년이 특히 이제, 많이 어떤 그런 두드러진 현상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에서 뭐 의료와 관계된 것은 특히 병과 관련된 것이 원래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생로, 사도 모두 이 의료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의료에 포섭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그죠? 일단 뭐 지금 99% 이상이 병원에서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이 사가 또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그 그리고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마지막 그 예죠, 그죠? 예, 예. 이건 그 과거에는 어떤 그 예로서 우리가 했었던 그런 어떤 상례, 상례의 어떤 예를 또 지내는 곳이 또 이 병원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이제 한국적인 현상이죠. 아마 그 앞에서 여기 그 이 포럼 시리즈에서 많은 어떤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 다른 어떤 강연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아주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한국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이 또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어떤 의료와도 연결된, 한국적인 의료와도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도. 예, 노도 아까도 사건화, 점점 더 사건에 가까워지는 생병사와 같은 생애에 있어서 경험하는 사건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이 생애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료와도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의료화가 생의학이라고 하는 서양의학이라고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근데 바이오메디슨이라고 해서 뭐 인류학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의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생의학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생의학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의료화를 주도하는 것이 생의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년도 의료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의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획일화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한 노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노년이 맞이하게 된 생애 말의 어떤 그런 관점에도 영향을 끼치고 죽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노년, 음, 은 특히 질병과 분리 불가분의 어떤 노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의학이 어떤 의료화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혹시 제가 앞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뭐 인사를 드릴 때 아니라고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하고도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뭐 이런 그 비판적인 관점을, 생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제가 한의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또한, 어, 그런 노년과 생애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의료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노년에 위한 제도 시설도 약간 그런 의료와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을 위한 제도 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적어놓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요양원, 그죠? 네.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뭐,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시설에 이제 가지 않고, 뭐, 방문하는 어떤, 노년들을 위한 방문 어떤 그런 케어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설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네 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면 어떤 인상이 듭니까, 여러분? 비싸다는 좀 인상이죠, 그죠? 예. 예. 양로원은 조금 이렇게 그 복지시설의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이렇게 노년들이 또 그, 억세스블한 부분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인데, 그것은 이게, 국가에서 보험으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그리고 요양원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제가 정확 그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그 법, 장기 요양보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요양보험은 의료법에 의해서 이 건강보험 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시설이 지원을 국가에서 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년들이 특히 이렇게 그 접근성이 용이한 어떤 그런 기관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요. 시설로서 그런데 요양원이 의료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여기 제가 한자로 그래서 써놓았습니다. 여기 치료할 때 료자를 아, 사용을 하고 있죠. 요양원이. 그 요양을 가져와서 병원이라고 보통 붙이죠.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요양병원에는 어떤 의료인이 상주해야 되고 요양원에는 상주할 필요는 없고 그런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이 시설들이 의료와 밀접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죠. 음, 그리고 이 두 부분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강조되면서 노년들에 대한 어떤 의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시설의 어떤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학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생애학은 특정하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급부로 특정될 수 없는 것에 좀 무관심한 어떤 경향을 가집니다. 음. 음, 이게 생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방식,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식론이라든지 존재론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의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거든요. 그런 생각의 방식 위에 각각의 의학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의학 같은 경우에 그런 장점이 관심들이 또 장점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놓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노년과 관계돼서 여러분 특정할 수 있는 특히 물질적 대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노년과 관계된 어떤 콜레스테롤, 글루코스라든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런 뭐 예를 들면은 고지혈증의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병의 글루코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그런 물질적 대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질병을 바라보는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통해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생의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동아시아 의학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잘 드러납니다. 동아시아 의학은 또 동아시아 의학대로의 어떤 생각의 방식 위에서 발현된 어떤 의학입니다. 생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서양의 철학의 어떤 그런 바탕 위에서 발현된 어떤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DNA,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이런 어떤 생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띵들, 다루는 어떤 대상들, 이런 게 있다면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뭐, 제가 이제 비슷한 걸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요. 정기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서양에서는
이런 어떤 DNA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분자식으로 표시된다든지 구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전기신은 보통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전기, 신기 이런 어떤 각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어떤 진료라든지 그리고 진단이라든지 사람을 볼 때 이게 연결된 상황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맥이라는 것도 기혈이 이렇게 연결된 상황을 맥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 맥도 그런 연결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되게 흥미로운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죠? 정신 뭐 제가 제 세대를 또 드러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철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예. 거기 어떤 정신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뭐 일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정하고 신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이 정기신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정은 에센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기는 번역이 안 돼. 그냥 치 이렇게 중국 발음식으로 하면 치 이렇게 발음이 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정기신 중에서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신은 가장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이렇게 무형에 가까운 무형적인 것이 특징이 큰 그리고 정은 이게 뭐 유형은 아니지만은 유형적인 특징이 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연결돼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정이라는 것이 어떤 중심을 잡고 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이 강조되는 신을 어, 이 정이라는 것이 어떤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또 이 신이라는 것이 또 정과도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두 개의 어떤 축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이해로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신이 조금 이렇게 그 분명하지 않다든지 신의 문제가 있다. 한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신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정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는 것이 또 이 한의학의 진단이고 또 치료의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이라고 우리가 일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사실 상당히 어떤 그런 한의학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 신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어떤 연결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물질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떤 그 캐런 브라드라는 어떤 그 양자 물리학자면서 요즘은 어떤 인문사회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에 있는 분인데 이 캐런 브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의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띵들, 대상들이 줄을 이루는 것이 어떤 근대 서구, 그리고 거기서 발달한 어떤 그런 근대 어떤 서양의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개별보다는 연결된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차이가 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발달을 하면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밑에 깔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어떤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몸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보려고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어떤 동서, 오래된 이제 그림들입니다. 여기는 뭐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 활동했었던 유럽의 의학자고 여기는 활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는 어떤 몸의 어떤 측면도죠, 그죠? 측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다르게 그렸어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또 동아시아 의학과 한의학, 서양의학, 생의학의 차이, 그리고 그 밑에 깔고 있는 생각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쿠리야마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몸의 노래라고 번역됐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예, 인용을 해서 가져온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여기서는 각각의 근육, 아까 개별의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는 경향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각각의 근육,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알파벳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각각의 근육을 특정하려고, 명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향이 보이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예, 경락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경맥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 생각의 방식의 차이 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은 조금 대충 그린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그린 이건 대충 그린 그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도 있고 아마 여기 청중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예,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게 조금 사조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제가 조선 중기에 그려진 이 그 자화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화상이 비슷한 시기에 그 허준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윤두서라는 사람이 자화상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아주 이렇게 세밀하죠, 그죠? 세밀한 어떤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 뭐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관계, 연결성, 그런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의 필리프 데 스코라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그 저명한 어떤 인류학자인데요. 이 인류학자가 이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대 유럽에서 특히 그러니까 생의학하고도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을 깔고 있는 어떤 존재론이 내추럴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애니미즘, 토테미즘, 아날로지즘이 있는데 아날로지즘을 특히 동아시아의 어떤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지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는 뭔가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정의인데요.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자세히 그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데스콜라는 에센스, 폼즈, 서브스턴스, 뭐 실체, 뭐 핵심, 뭐 어떤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이게 어떤 그 다른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변주를 한다는 뭐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빽빽한 어떤 연결망을 이루는 이 데스콜라의 정의로 하면은 A dense network of analogies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이고 그것이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접할 수 있는 이게 태극기이지 않습니까? 뭐 쉽게 접하는 태극기인데 이게 음량을 표현한 것인데 이 음량이라고 하는 원칙이 이렇게 발현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시간으로 하면 낮밤이 된다든지 생물로 하면 암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간으로 하면은 하늘, 땅, 천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상태로 한다면은 동정, 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어떤 동정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음양의 어떤 그런 것의 어떤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런 각각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들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 유명한 말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생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동아시아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장자의 지붕류, 예, 예,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 장자의 어떤 표현을 보면 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내고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기가 취하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죠. 모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생명이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저 앞에 다른 어떤 이 포럼의, 연자분들께서 분명히 인용을 하신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모여져 있는 것. 예.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취산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음양입니다. 모여져 있는 것, 그리고 흩어져 있는 것.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도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음양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종시, 시작과 끝, 생과 사, 호흡.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호흡하고 있죠. 그죠? 흡도, 예, 내뱉고 들어 마시는 어떤, 이런 어떤 것도 음양의 작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장자가 말했던 취, 산도 음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신, 예, 정신, 이, 뭐, 동정으로 하면 조금 음적인 정과 양적인 신이 모여져 있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맥으로 하면 기열, 예, 그런 어떤 것이 동아시아의 은헬로지즘의 어떤 발현의 어떤 현상이고, 그게 음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 프린시플, 예, 원리가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하는 것과 같이, 예. 이게, 그런 어떤 그 장자가, 약간은 무심한 듯이 생사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치가 있으면 반드시 산도 있고, 산도 있으면 치가 있기 때문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때문에, 코를 하면은 흡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음양의 관점이 아주 중요한 어떤 동아시아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은 예, 삶이 이유죠. 그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죠. 삶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음양의 생각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이유입니다. 죽음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음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 장자가 생사에 대해서 말했던 취산의 어떤 그런 관점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과 함께 또한 제가 사시에 대해서 조금 생애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야기를 예, 하려고 합니다. 유년, 청년, 중년, 노년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어, 사시라고 하는 이 음양과 같이 사시도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그런 이 프린스플, 예, 은알루지 프린스플이라고 은알루지 동아시아 은알루지 프린스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가 어떤 관통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음양이 뭐 암수, 낮밤, 동정 여기에 관통되어 있듯이 사시가
봄, 여름, 가을에, 겨울에 예, 관통되어 있고 아침, 낮, 저녁, 밤에도 관통되어 있고 유년, 청년, 중년, 노년에도 예, 관통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봄이 되면 어떤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들어가 보면 어떤 기의 모양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동아시아에서는 생장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 예, 피어나는 거죠, 그죠? 예, 생명이 이제 피어나고 자라고 유년에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년에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쑥쑥 크죠, 그죠? 예, 추석 때 본 조카가 설날에 보면 쑥 커 있습니다. 예, 생하죠, 그죠? 청년에, 청년은 이렇게 이 생한 것을 통해서 다시 쭉쭉 뻗는, 펼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수는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죠? 예, 펼쳤으니까 좀 모아야 되겠죠. 호흡을, 숨을 내뱉었으면 다시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듯이 수를 하는 어떤 모은 게 있고 다시 저장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 생장수장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 유년, 청년, 중년, 노년과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생장수장의 사시의 어떤 내용들이 관통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어떤 그 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음양이라는 것이 만물의 뿌리다,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시라는 것이 만물의 근본이라는 말이 특히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기후위기 시대에 이 사시가 흔들리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도 여름 같고, 가을도 여름 같고, 겨울도 그 흔적들이 남아서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죠? 이번 겨울도, 어, 그,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여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시 음량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사시의 어떤 그런, 은헬루지가 만물에 관통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은헬로지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모의 이해는 흐름의 관점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활수라는 사람이 그렸던 경락에 대한 어떤 그림 같은 것도 거기에 기가 흐르고 있죠, 그죠?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이 몸 중에서 특히 산몸을 주요 레퍼런스로 합니다. 살아있는 몸을 다루기 때문에 기라는 개념이 피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양의학은 특히 이제 근대 서양의학은 해부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주요 레퍼런스는 죽은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동아시아에서는 산몸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큰 어떤 그런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의학은 몸을 표현해보는 모자이크로서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성 가능한 바운더리가 있는 어떤 DNA,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의 어떤 모자이크들의 모임으로서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동아시아 의학의 몸은 흐름의 회로로서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별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썩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흐름이 좀 강조되는 어떤 그런 몸으로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몸들 중에서 특히 모자이크로서의 몸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이고 어떤 그런 모자이크로서의 몸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서양의학이 몸에 대한 이해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어떤 의료화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예, 생의학은 특정학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특정될 수 있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게 특정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글루코스, 노년과 관계된 뭐 베타 아밀로이드 앞에는 뭐 DNA 아니면 뭐 세로토닌도 있었고요. 아니면 헤모글로빈 같은 것도 특정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특히 놓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학의 노년에 대한 의료와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 한국 사회에 특히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 관점, 이해들이 생애학에 의해서 많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생애학은 의료화가 이렇게 상당히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료화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질적인 대상들, 그리고 바운더리가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조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당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글루코스를 이 제어를 해서 그 당뇨병의 어떤 그런 합병증을 이렇게 방지한다든지, 당을 관리한다든지, 고지혈증을 이렇게 통해서 심장병이 큰 병으로 나지 않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떤 관점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놓쳐지는 부분도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 한의학도 그 관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생의학이 노년에 대한 어떤 담론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의 생각, 마음, 심리 이런 부분이 특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년에 대한 어,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특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 칠정상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칠정이라는 것은 이 동아시아 의학에서 이 마음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정을 7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희노 우사 비경공이라고 해서 7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죠. 우리가 기쁘고 그죠? 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마음의 이제 모양새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어떤 그리고 그게 어떤 이 의료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돌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태를 칠정상이라고 하는데 노년들이 특히 이런 칠정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뒷방 신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로마의 원로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노년들의 권위,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지도를 하는 역할로서 있었던 노년들이 이러한 개념이 이제 없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뒷방 신세가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뭐 고령화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상당히 또 뒷방에 있는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가 또 깔려 있는 용어로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어, 노동 사회에서 이 어떤 일을 할 어떤 노동력들이 많이 없는 어떤 그런 이 전과 같이 다른 어떤 적은 숫자의 어떤
청장년층이 노년층을 뒷받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런 용어에서도 이미 어떤 뒷방신세가 된 복지의 혜택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된 어떤 노년의 생각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밀려난 어떤 그런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의료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많겠죠, 그죠? 노년은 일단 질병과 가까운 어떤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큰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 그 노년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 한국 사회 노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 실정상은 단지 어떤 그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노년이 맞다득 어, 맞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삶의 문제와 영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료화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 두려움. 생의학은 질병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노년의 생각, 마음,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 노년에 대한 생각과 어떤 관념과 논의에 대한 이해 방식에 깔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회 죽음 담론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노년의 불안, 두려움에 대한 논의가 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어떻게 표상되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존재인가? 동아시아 의학의 노년에 대한 관점은 지금 한국 사회 노년에 대한 생각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노년과 생애말, 죽음의 문제를 어떤 관계를 예, 가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를 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예,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예, 표상들은 논의라는 존재들 자체가 의료와 상당히 밀접한 어떤 상황이고 그런 어떤 의료와의 밀접성 속에서 물론 이제 의료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의료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기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림인데요. 예, 이 기대 여명이 급격하게 이렇게 뭐 다른 사회에 비하면은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를 했고 특히 지금은 거의 뭐 세계에서도 이렇게 기대 여명이 높은 어떤 그런 사회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담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노년에 대한 생각들, 그런 와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이 놓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서의 노년과 노년이 직면하게 될 어떤 그런 생애말에 대한 어떤 논의도 같이 이야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내용을 아주 깊이 말씀해 주셔갖고 또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만들게 하는 또김 교수님의 발표이셨습니다. 그, 조 부장님 어떻게 교수님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예. 일단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저희 이쪽 생의학,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확실히 몸에 많이 집중을 하고 죽음에 관련된 그런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든가 공포, 마음에 특정될 수 없는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음.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유년, 청년, 장년과 분리되어서 노년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의 그 근저에는 사회 전체가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뭐 유년은 앞으로 생산할 세대고 청년과 장년은 생산에 개입되어 있어서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노년은 이제 끝난 상태니까 이제 노년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그런데 생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사조가 결국 근대 자본주의 태동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인간을 생산성이라는 프레임워크 속에서 보고 노년은 거기서 처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자본주의 이전의 그 사회를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시대 그 원로원 중심으로 세계 제국이 펼쳐져 나가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뭐 장로 중심의 그, 그 사회가 또 이루어지고 또 운영되어 나가고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생산성 중심의 가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니까 노년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보면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꼭 생산성뿐이냐 어찌 보면 노년의 가치는 생산성과 더불어 중요한 인간의 또 다른 가치가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나무가 되고 잎이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잎이 피어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에, 결국은 그 텔리올로지 목적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과정만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노년의 문제가 아주 큰 문화적 그 틀 속에서 지금 아주 뿌리 있게 문제가 그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국 사회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회적 문화의 기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노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좀 조금만 더 그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은 그 세대가 이렇게 원래는 예, 유년, 청년, 뭐 중년, 노년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분리된 세대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도 저쪽에 노약자석하고 이렇게 노약자석이 아닌 곳은 지하철 요즘 타보면은 그런 분리가 보이거든요. 노약자석 쪽에 어떤 노년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노약자석이 아닌 곳에 와가지고 노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는 것을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마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들이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서 있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지하철에 타도 또 그런 세대의 분리가 예, 관찰되는 어떤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과거에서도 이렇게 많이 섞여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분리되는 것이 점점 이렇게 가시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생장수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뭐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흐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예, 동아시아에서는. 흐름이
이기 때문에 노년이라는 어떤 존재도 이렇게 특별한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세대가 아니고 앞에 있는 중년, 또 앞에 있는 청년, 또 앞에 있는 유년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끊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예, 세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그 어떤 노년들의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자체가 저는 의료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예, 그 자체가 그런 어떤 게 아까 제가 칠정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어떤 그런 몸의 건강에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 정도로 그런 불안 같은 것이 많은 그런 불안이 이렇게 많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노년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불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특히 많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발표를 통해서 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게 하는 어떤 역할로서 저는 제 발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부장님 특별히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어떤 노년 세대가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가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근데 서양의학에서 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가 정말로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면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매니지를 하고 이제 우리와는 치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 해서 수술 날짜 잡고 뭐 조직 검사 날짜 잡고 뭐 어디 타고 그런 얘기만 해왔는데 실제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몸 상태를 만드는 거는 죽음 앞에 섰다는 그 공포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몸이 빠지고 수술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할 만큼의 몸 상태가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돌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반쪽짜리 의료가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대하는 경험을 갖게 되실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겠다는 생각을 또 강의를 들으면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음. 저도 지금 조 부장님 말씀드리면서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 노인 건강에 있어서 이런 실존적인 어떤 고뇌와 결부된 정신적, 심리적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이 도전 이런 것들을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아시아적인 의료에 특별한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구 의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동아시아적 특이한 의료적 시선이 어, 바로 조 부장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뭐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도움이 되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 그런 영역이 예. 있을까요? 예, 원래는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었는데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뺀 부분인데 딱 이렇게 어떻게 또, 그, 저기 슬라이드를 또 보신 것 같이 또 저희들이 말씀을. 좀 신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또,
정이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특히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 봐도 그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그 동의보감이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종합의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다루기 없는 게, 안 다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그 파퓰레이션으로 나눌 때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성별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거든요. 그 보면 이제 부인문이라고 해서 따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부인이라는 그 피메일에 대한 어떤 챕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노년에 대한 챕터가 있을 만한데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노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봐도 조금 그런 어떤 이 질병화라든지 의료화의 어떤 그런 관점이 좀 덜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노년에 대한 부분이 특히 많이 나온 부분이 동의보감에서 앞쪽입니다. 앞쪽인데 거기 뭐 5개 편으로 되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경 편으로 시작을 한 편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5개 편에 첫 번째 편이 내경 편입니다. 예. 그 내경 편에 보면은 첫 번째 챕터가 신형이라는 어떤 챕터인데, 그 챕터에 보면은 특히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년의 어떤 그런 그 뭐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노년이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그 잘 몸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양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어떻게 그거를 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음.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쭉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챕터가 있는데, 동의보에 수많은 챕터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노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어떤 질병화된 노년행위라보다는 이 노년을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이 건강하게, 노년이라고 해서 꼭 질병을 알아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노년, 물론 기운이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질병 상태와는 다른 거니까, 그렇게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논의가 많은 부분이 첫 번째 챕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양생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렇게 이 의료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서 그 어떤 죽음의 직면해서 어, 심리적, 정신적 또는 영적 양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니까요. 예. 예. 음. 그리고 저는 또, 근데 죽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음. 음.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투를 보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맥이 옅은 사람이, 맥 중에서도 이렇게 사맥이라고 해서 죽기 전에 나타난 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표현 같은 데서 무슨 맥이 뜨면은 뭐 언제 뭐 죽는다 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들을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음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회취산의 어떤 관점들이 들어있지 않나.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관점들도 조금 이렇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주 부장님 혹시 코멘트에 올라온 질문이나 혹시 있습니까? 네, 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고병희 교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노인은 외롭고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나이든 집단, 우리말에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데, 가난한 노인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와 개인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가난한 노인이 질병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예, 고병희 교수님께서 정년퇴임 하셨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퇴임 이후에는 뵌 적이 없는데 여기서 다시 또 간접적으로라도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드린 노년은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제가 단수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또 노년이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갑을 열 수 있는 노년도 있고, 지갑을 못 여는 노년도 있고, 그리고 폐지를 주어야 되는 노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다른 도시는 잘 못 봤습니다만 찾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된 내용도 있었는데, 그 광주광역시에서 폐지를 줍는 노년들이 한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적지 않은 수죠. 예. 그런 어떤 분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노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년들은 지금 이제 근데 본인들이 사실은 이게 또 실정상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어렸을 때는 본인들이 접했었던 노년들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노년들을 이렇게 접했었는데 본인들이 실제 노년이 되고 나니까 뒷방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신세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적으로도 기계를 다룰 때도 그죠. 예. 키오스크 뭐 작동하는 것 자체부터 해서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단수로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 노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지갑을 열 수 없는 노년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를 주어야 되는 노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칠정상 같은 것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은 그럴 만큼 더 외롭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단지 이 복지를 통해서 생활비를 그런 걸 것도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일단은 그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그룹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은 이 마을이 있으면은 애기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노년들도 이렇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 그게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게 거기 요양병원에서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과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해져 있는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크게 사회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시설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라든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부장님 더 네. 있으세요? 예. 네, 예. 그 밑에 고병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코멘트를 더 추가로 주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성숙된 가치를 사회 속으로 재환원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코멘트 해주신 또 교수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없으시면 조 부장님 특별히 또 예. 코멘트 있으세요? 개인적인? 더 이상 없습니다. 예, 들으시면 저 김 교수님 잠깐 기다리시고 다음번 세션 좀 소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옥스퍼드 휴먼즈는 이번 10월에 한의학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 일요일 10월 27일 같은 시각 오후 8시에 다시 백유산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한의학적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드람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그 심오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앞으로 참 바라봐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기해 주시고 또 방향성도 해결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의 강의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좀 말씀과 또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와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있는 노년에 대한 어떤 생각들, 담론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논의.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어떤 그런 옥스퍼드 휴먼스 포럼에서 하는 어떤 내용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담론 형성의 어떤 그런 진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참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 부장님 광고 말씀드리는 대로 다음 주에 이 같은 시간에 에, 백유산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을 저희들이 듣게 되겠는데 김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동아시아 의료의 어떤 시각 같은 것이 백유산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데 커다란 어떤 그 뒷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